시작합니다. 어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기획실장의 석방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논평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마저 정치 개입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을 무리하고 무도한 강압수사로 전직 장관을 구속시키고 그 칼끝을 전직 대통령에까지 들이대는 아나무인 한풀이식 수사를 멈추고 이 수사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이 무리하고 무도한 거라면 사퇴하라고 요구할 대상은 윤 지검장이 아니라 영장 판사예요. 그리고 2012년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실적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한 당사자는 김관진 전 장관입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칼끝을 들이댄 건 바로 김관진 전 장관 본인인 거죠. 길지도 않은 성명인데 앞뒤가 처음부터 안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좋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니까. 부럽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우리는 말이 되는 말만 해야 되는데요. 예.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고 참 부럽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어제 SBS가 보도했는데요. 국세청 조사 결과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지금까지 알려진 4조 5천억 원 외에 더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국세청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 계좌 TF에 조준웅 특검에서 밝혀진 것 이외에도 국세청이 파악한 이 회장의 차명 계좌가 더 있다라고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차명 계좌 역시 과세 대상이라고 밝혀서 이른바 깡통 계좌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8년 특검 때, 삼성 특검 때 4조 5천억 밝혀진 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예. 네, 그렇죠. 앞서서도 나온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약간 애매모호하게 표현됐는데, 지난 6월 달에, 예,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제 뉴스공장에서도 짧게 한번 다뤘고 당시 송영길, 박영선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대략 한 5천억 정도 역외 탈세가 있지 않았냐라고 2015년 때 봐줬다는 제보가 있다. 누군가가. 그게 사실이냐고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한테 물었어요. 그때 이제 한승희 국세청장이 이제 국세청에서 항상 하는 답변, 개별 납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당시 넘어갔거든요. 근데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갔었죠. 예, 당시 거론된 금액이 당시는 5천억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금액이 나왔죠. 더 많죠. 예,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을 보면 내용이 더 자세한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15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가 운영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9개 은닉계좌를 과세당국에 신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123개의 9개 은닉계좌가 신고됐고요. 신고 금액은 2조가 넘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언론의 포커스는 그러니까 계좌가 더 있었다. 그리고 금액은 2조가 넘는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당신은 이제 형사적 관용 그래가지고 이제 처벌하지 않았는데 이게 외국환 거래법이나 조세 뭐죠? 조세범 처벌법 네. 있습니다. 그걸 위반하면 대주주의 경우에 의결권을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회장 자리가 박탈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네. 금융지배구조법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건 제가 보기엔 그걸 놓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게 본질인데 뭐냐면 이렇게 2조가 넘는 금액이 여기에 탈세 지역에서 들어왔단 말이죠. 2조가 넘는 금액을 아무런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국세청 단위에서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국세청이 재벌이 해외에 숨겨놨던 재산을 이런 제도도 처음 있는 제도고요. 갑자기 단기간 운영해서 2조 원 넘는 비자금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국세청장 혼자 결정합니까? 이거는 2015년 10월이라는 기간을 주시해서 보자면 이게 이제 정유라를 지원하고 삼성이 그 대가로 받은 어떤 딜의 일부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따져봐야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본질적인 겁니다. 네, 지난 국세청장 청문회에서도 박영선 의원이 그러한 취지의 질문들을 했었는데요. 일종의 빅딜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빅딜이라고 모호하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거죠. 이 시점에 있었던 그 박근혜 정부 하에서 삼성이 이런 혜택을 받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혜택을 이전화되는 불법적인 자금을 합법화시켜줬잖아요. 네, 결국 승계 작업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건데 2014년 5월 달에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숨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그와 관련해서 2015년 10월 달에 정말 아주 한시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삼성이 2조가 넘는 금액을 합법하고 국내로 들여오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걸 국세청장 혼자서 200억도 아니고 2조나 되는 돈인데 이런 길을 열어준 이유가 뭐냐? 네. 이건 국세청이 이런 걸 잡으라고 있는 데지, 이런 데를 봐주라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굉장한 특혜이기 때문에 이 특혜는, 어떤 딜의 결과 아니겠는가. 이거 검찰에서 따져볼 사안. 세금 더 많이 받고 뭐 이건 또 다 중요한 얘기인데 본질적으로는 왜 이런 특혜가 그 당시에 주어졌는가. 삼성에게. 예. 최초로. 그걸 따져봐야 된다. 이거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걸 아무도 지적하지 않기에 제가 날카롭게 지적해놓고 이게 본질이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김관진 전 장관 등에 대한 석방이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관련해서 김관진 장관 시절에 합참의 군사전략서와 국방대학교의 보고서에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종북으로 규정하는 문서가 나왔다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이 민간 사이버 요원을 활용해서 대응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국내 북한 동조 세력이 30에서 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집계했고요. 잠재적 종북 세력이 300만 명이라면서 4대강 사업이나 반값 등록금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북한의 개입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반값 등록금. 예. 그거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거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 북한 종북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군이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논리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는 이제 대북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논리가 연결된 거잖아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게 북한의 동조하고 종북이라는 논리로 사이버 사령부는 대북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네, 김관진 전 장관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석방이 됐고요. 네. 네, 관련 문건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정치 개입이 아니면 뭡니까?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법원이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발부란 있는데요. 거기에 도장을 찍었다가 지웠다라는 흔적이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부란에 수정 테이프, 일명 화이트로 지운 흔적이 남아있고 기각란에 도장이 찍혀 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의 해명이 있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서 여러 영장 청구서에 도장을 찍다가 헷갈려서 화이트로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발부 또는 기각된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니죠. 여기서는 발부했다가 지웠다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네, 물론 기사에 따른 해명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MB가 살렸다라고 표현했는데 처음에는 구속영장을 찍었다가 김관진 실장 석방 이러면서 형평을 맞추려고 기각으로 한 거예요. 어차피 재청구하면 발부하려고. 예, 그런 계산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공교롭게도 그렇게 화이트가 칠해져 있었다. 이걸 또 누가 확인했어요. 예. 이 기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 오늘 아침 한국일보입니다. 이런 디테일 아주 좋습니다. 자, 법원이 정치하는 거죠. 법원이 정치하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전국 법과대학 교수회가 어제 논평을 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교수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60여 개 법대 교수 4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노력에 지지를 표한다면서도요. 모든 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 분립과 견제가 그리고 균형, 개인의 인권 보호 등 공동체의 가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광열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신광열 수석부장판사가 김관진, 임관빈 두 국방부 고위 관료들을 석방시킨 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자. 예. 또다시 이제 어제 하루 종일 포털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예. 법대 교수들이 이 석방한 신광열 판사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신상털기하고 험담하는 건 자제해야 된다. 이런 연합뉴스 기사죠. 예. 어제도 이제 지난 주말 신광열 판사 비판 여론에 대해서 신상털이 인신공격, 사법부 독립 침해하면 안 된다. 이 기사가 포털 메인에 주말에 계속 있었다고 얘기했었는데 어제도 또 이런 기사가 나왔고 이 기사 역시 제가 계속 확인했는데 어제 밤 12시 직전까지 메인이 계속 있었어요. 신광열 판사를 직접 비판하는 기사는 포털 메인에 이렇게 연속으로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 신상털기하면 안 된다. 험담하지 말라고 하는 기사는 계속 메인에 하루 종일 걸려있거든요. 뭔가 촉이 왔습니다. 제가. 아,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좀 체크를 해봤더니 이 성명을 어디서 냈나 봤더니 전국 법과대학 교수예요. 예. 네, 그렇죠. 400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성명을 내면 성명서에 누가 참여했는지 이름이 기재됩니다. 참여 교수들. 없어요? 이상한데? 이 기사가 계속 걸려있는 것도 이상해서. 그래서 연역을 찾아봤더니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에 3월에 창립한 사단법인인데 현재 홈페이지는 작년 11월이 첫 게시물입니다. 공지 게시물 합쳐서 총 6개 있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텅 빈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활동한 게 뭔가 확인해 봤더니 확인되는 거는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 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그거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원수 400명이라는데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활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회장이 누구야? 찾아봤더니 국민대의 이모 교수인데 이 사단법의 주소지가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법학관의 몇 호. 아마도 이 교수님의 개인 연구실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의 이 교수님 1인이 주도하는 단체로 보여서 그럼 이 교수님 개인 활동을 확인해 봤습니다. 과거 자유주의 연대라고 예. 뉴라이트 재단하고 통합된 뉴라이트 계열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이 2007년 대선 한 달 전에 뉴라이트 재단, 뉴라이트 싱크넷, 자유주의 연대 등등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이 시국선언을 했어요. 무슨 시국선언을 했냐면 이제 이해찬 총재 대선 후보 사퇴하라고. 예.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성명이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뉴라이트계에서 활동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끌고 있는 단체로 주소지는 소속 대학 연구실이고 소속 교수는 공개되지 않았고 홈페이지는 거의 없고 활동 내역이 성명을 낸 교수의 명단도 없고 성명서도 그 홈페이지에 없어요. 예. 도대체 어디서 성명을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물론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요. 관련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이모 교수의 본지 조선일보 통화에 보면요. 법관의 결정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과 이모 교수님 혼자서 하는 일이 네. 이 전국 법과대학 교수의 이름으로 어디서 성명을 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보도가 있는 겁니다. 마치 전국 법대 교수들이 단체로 성명을 내고 집단 행동을 한 것처럼 그런다 포털에 하루 종일 걸려 있잖아요. 본인의 말은 교수들의 뜻을 모았다라고는 하는데요. 그러면 그 교수들의 뜻을 모아서 명단을 공개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기사를 쓴 연합뉴스의 기자도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이름이 기자 안 돼 있던데, 예. 콤마, 이메일 주소만 쓰셨던데, 기자님, 이 단체 규모와 명단과 활동을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어디서 성명을 냈는지, 어디서 성명을 낸 걸 어떻게 알았는지, 예. 하청기사 아닙니까?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쭉 기자회견을 하고 명단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 단체가 규모가 있고 그리고 그
신뢰할 만한 곳이고 활동을 해왔고 그래야 기사를 쓰고 그 기사가 포털에 메일에 걸리고 하루 종일 떠 있죠. 이런 확인도 안 된 여론 호도용 기사가 어떻게 메인에 하루 종일 걸려 있습니까? 저는 이 기사 굉장히 이상하고요. 예. 이 단체가 성명을 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전 국민이 보라고 떠 있는 것도 이상하고요. 예. 대단히 이상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이 기사를 쓴 연합뉴스의 기자님. 이상한 기사다. 예. 신광열 판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는 그런 기사가 어떻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메인에 계속 걸려 있었던 건지. 제가 이 정도 단체 만들어서 성명 낸다고 다 기사 걸어주고 계속 하루 종일 떠 있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대단히 이상한 기사입니다. 예. 하청 기사다. 라고 저는 의심하는 바이고. 하청 기사는 쓸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계속 걸려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내일 확인해서 다시 해볼게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42일 만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건강상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프실 예정인 거는 오래전 예언인데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우병우 전 수석 재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굉장히 자세한 증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파견 경찰관을 통해서 경찰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의 운전병 보직 이동은 명백한 특혜라고 보고받았다라는 건데요. 그 당시에 자신이 운전병 뽑는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니 건강 좋은 놈을 뽑았다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신이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훈련소에서 병원 입원한 기간이 길었는데 왜 우 전 수석 아들을 뽑았냐라고 다시 묻자 전혀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목은 뭐냐면,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여기에 대해서는 왜 감찰을 하지 않았냐. 그게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미르 K 재단은 대통령이 뒤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유를 댔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렇게 대통령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면 민정 쪽에서 잡았을 테니까. 예. 이게 이제 청와대 내에서 감찰을 하는, 네. 특별감찰관의 시선에도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고, 민정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 단위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게. 재벌들한테 이제 소위 겁을 줘가지고 돈을 뺏은 거다. 그러면은 그 정도야 민정에서 다 잡았을 텐데, 이게 오랫동안 진행되고 금액도 큰 건데 그냥 뒀다. 그랬다는 얘기는 안종범 수석 차원의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뒤에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민정이 잡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 재단 뒤에 대통령이 있다는 걸 민정은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 여기서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은 계속해서 이 재단들 뒤에 대통령이 있거나 최순실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모든 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했던 내용 중에 이제 복선을 깔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은 당연히 알만한 위치에 있었고, 당연히 대통령이 그 뒤에 있다는 걸 알고도, 예, 그냥 뒀다. 라고 얘기한 거죠. 예, 그 외에 뭐, 아들 특혜나, 뭐 이런 문제는 마이너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예, 특혜 있었겠죠. 예. 본인도 이제 청탁받은 사람까지 확인했는데 누군지 말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특혜는 맞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죠. 그 감찰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답변서에 불법 감찰하면 형사처벌 대상된다라고 우병우 전 수석이 답장을 보냈다죠.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고. 그러니까, 까불면 네가 갑방 간다? 이런 협박인 거죠. 예. 우병우 전 수석의
힘이 그 정도였다. 실제로 전화를 걸어서 언론에 문제 제기해도 다음 주면 조용해질 텐데 왜 성급하게 감찰하냐 이렇게 항의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모든 거를 자기 힘으로 다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했겠죠. 네, 그래서 국정원을 통해서 이석수 전 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 전 수석은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자, 우병우 전 수석은 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거의 기각되지 않는 통신영장도 두 번 연속 기각되는 초유에 이건 그냥 수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병우 전 수석은 법원에서도 누군가 봐주고 있는데 누군가 봐준다에 누군가도 중요하지만 왜 봐주냐가 더 중요하죠. 왜 특별히 우병우 전 수석은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까. 예. 뭔가 알고 있는 거죠.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제목 확인만 하죠. 예. 네, 자유한국당의 김지원 의원도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억 원 받아서요. 청와대의 비밀 여론조사 대금 치른 의혹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은 하지만 참 연루된 게 많죠. 최경환 의원은 여전히 수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정유아 씨 집에 침입한 강도에 대해서요. 어제 영장이 나왔습니다. 구속됐는데요. 법원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면서 이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났던 게 카타칼 사건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턱 밑에 예. 네, 의원 시절이죠. 아주 옛날입니다. 의원 시절에 네. 2000 몇 년이었나요? 7년인가요? 5년 이 정도 아마 중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예. 네. 갑자기 저는 그 색깔이 오버랩 됐어요. 예. 그 오버랩 됐던 이유는 나중에 한번 설명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김관진 장관 시절에 합참의 군사전략서와 국방대학교의 보고서에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종북으로 규정하는 문서가 나왔다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이 민간 사이버 요원을 활용해서 대응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국내 북한 동조 세력이 30에서 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집계했고요. 잠재적 종북 세력이 300만 명이라면서 4대강 사업이나 반값 등록금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북한의 개입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반값 등록금. 예. 그거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거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 북한 종북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군이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논리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는 이제 대북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논리가 연결된 거잖아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게 북한의 동조하고 종북이라는 논리로 사이버 사령부는 대북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네, 김관진 전 장관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석방이 됐고요. 네. 네, 관련 문건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정치 개입이 아니면 뭡니까?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법원이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발부란 있는데요. 거기에 도장을 찍었다가 지웠다라는 흔적이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부란에 수정 테이프, 일명 화이트로 지운 흔적이 남아있고 기각란에 도장이 찍혀 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의 해명이 있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서 여러 영장 청구서에 도장을 삼성이 그 대가로 받은 어떤 딜의 일부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따져봐야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본질적인 겁니다. 네, 지난 국세청장 청문회에서도 박영선 의원이 그러한 취지의 질문들을 했었는데요. 일종의 빅딜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빅딜이라고 모호하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거죠. 이 시점에 있었던 그 박근혜 정부 하에서 삼성이 이런 혜택을 받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혜택을 이전화되는 불법적인 자금을 합법화시켜줬잖아요. 네, 결국 승계 작업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건데 2014년 5월 달에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숨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그와 관련해서 2015년 10월 달에 정말 아주 한시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삼성이 2조가 넘는 금액을 합법화하고 국내로 들여오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걸 국세청장 혼자서 200억도 아니고 2조나 되는 돈인데 이런 길을 열어준 이유가 뭐냐? 네. 이건 국세청이 이런 걸 잡으라고 있는 데지, 이런 데를 봐주라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굉장한 특혜이기 때문에 이 특혜는 어떤 딜의 결과 아니겠는가. 이거 검찰에서 따져볼 사안. 세금 더 많이 받고 뭐 이건 또 다 중요한 얘기인데 본질적으로는 왜 이런 특혜가 그 당시에 주어졌는가. 삼성에게. 예. 최초로. 그걸 따져봐야 된다. 이거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걸 아무도 지적하지 않기에 제가 날카롭게 지적해놓고 이게 본질이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김관진 전 장관 등에 대한 석방이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정부가 운영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국외 은닉계좌를 과세당국에 신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123개의 국외 은닉계좌가 신고됐고요. 신고 금액은 2조가 넘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언론의 포커스는 그러니까 계좌가 더 있었다. 그리고 금액은 2조가 넘는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당신은 이제 형사적 관용 그래가지고 이제 처벌하지 않았는데 이게 외국환 거래법이나 조세 뭐죠? 조세범 처벌법 네. 있습니다. 그걸 위반하면 대주주의 경우에 의결권을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회장 자리가 박탈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네, 금융지배구조법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건 제가 보기엔 그걸 놓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게 본질인데 뭐냐면 이렇게 2조가 넘는 금액이 여기에 탈세 지역에서 들어왔단 말이죠. 2조가 넘는 금액을 아무런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국세청 단위에서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국세청이 재벌이 해외에 숨겨놨던 재산을 이런 제도도 처음 있는 제도고요. 갑자기 단기간 운영해서 2조가 넘는 비자금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국세청장 혼자 결정합니까? 이거는 2015년 10월이라는 기간을 주시해서 보자면 이게 이제 정유라를 지원하고 보여줍니다. 어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기획실장의 석방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논평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마저 정치 개입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을 무리하고 무도한 강압수사로 전직 장관을 구속시키고 그 칼끝을 전직 대통령에까지 들이대는 아나무인 한풀이식 수사를 멈추고 이 수사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이 무리하고 무도한 거라면 사퇴하라고 요구할 대상은 윤 지검장이 아니라 영장 판사예요. 그리고 2012년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실적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한 당사자는 김관진 전 장관입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칼끝을 들이댄 건 바로 김관진 전 장관 본인인 거죠. 길지도 않은 성명인데 앞뒤가 처음부터 안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좋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니까. 부럽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우리는 말이 되는 말만 해야 되는데요. 예.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고 참 부럽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어제 SBS가 보도했는데요. 국세청 조사 결과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지금까지 알려진 4조 5천억 원 외에 더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국세청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 계좌 TF에 조준웅 특검에서 밝혀진 것 이외에도 국세청이 파악한 이 회장의 차명 계좌가 더 있다라고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차명 계좌 역시 과세 대상이라고 밝혀서 이른바 깡통 계좌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8년 특검 때, 삼성 특검 때 4조 5천억 밝혀진 거,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예. 네, 그렇죠. 앞서서도 나온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약간 애매모호하게 표현됐는데, 지난 6월 달에,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제 뉴스공장에서도 짧게 한번 다뤘고 당시 송영길 박영선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대략 한 5천억 정도 역외 탈세가 있지 않았냐라고 2015년 때 봐줬다는 제보가 있다. 누군가가. 그게 사실이냐고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한테 물었어요. 그때 이제 한승희 국세청장이 이제 국세청에서 항상 하는 답변, 개별 납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당시 넘어갔거든요. 근데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갔었죠. 예, 당시 거론된 금액이 당시는 5천억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금액이 나왔죠. 더 많죠. 예,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을 보면 내용이 더 자세한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15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박근혜